뇌물죄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 등에 나타난 법리를 보면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의 다과, 금품을 수수한 경위나 시기, 금품을 교부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명과 관련해서 형사재판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기본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여야 합니다. 만일 검사의 증명이 그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대원칙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뇌물수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공무원을 임면하고 정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국정원 역시 대통령의 직속 기관으로 두고 국정원장, 차장 등을 임명하며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이러한 점에서 밀접한 업무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뇌물로서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금품이 수수된 경위, 금품 수수 관련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 다른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 경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을 해보면 국정원장들은 자신들이 먼저 특별사업비의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어떤 특별한 동기나 계기 없이 단순히 국정원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구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공무원들 간에 상하급 공무원 간의 금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 상호 간의 특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이 교부 수수되거나 적어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상급자가 이를 알면서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사건에서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에게 특별사업비를 지급하게 된 경위는 이러한 상하급 공무원 간의 통성적인 뇌물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자금 지원 지시에 따라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행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횡령행위에 의한 국고 손실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정원장들과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특별사업비를 전달받은 것은 이러한 국고 손실의 횡령행위를 한 공범들 사이에서 그 횡령금을 귀속받은 그런 결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에서 예산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기조실장 이현수를 포함한 국정원 근무자들이나 국정원장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과거부터 국정원에서 청와대 등 외부기관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관행 내지 사례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국정원장들의 특별사업비 전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과 국정원장들의 이와 관련된 인식과 의사에 대해서도 보면 국정원장들의 진술과 또 관련자들의 진술 등 여러 증거관계를 종합해 볼 때 국정원은 법무부, 외교부 등 행정각부와는 달리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에서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속 하부기관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 요구에 따라서
국정 운영에 관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러한 의사로 특별사업비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함부로 자금이 전달된 것이 적법한 것인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러한 점에서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다라는 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특별사업비의 전달 방법, 지급 시기, 액수 등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별사업비의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과 청와대의 실무자들은 청와대 밖에서 만나서 자금을 주고받는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소 은밀한 방법으로 특별사업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들에 대해서 국정원장들이나 피고인이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무자들이 국정원 자금이 예산 전용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거나 문제되는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지, 뇌물과 같은 부정한 돈을 전달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는 그 규모가 상당하고 언제든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5천만 원 내지 1억 원씩 장기간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국정원 내 외부에 알려질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은밀하게 수수되는 통상의 뇌물 교부의 방식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국정원장들이 금품 교부로 얻을 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